누자베스는 원래 고딩 때부터 음악을 만지작거렸지만 그땐 음악에 몰빵할 만큼의 흥미는 못 느꼈대요. 그래서 중간에 음악 적고서 학업에 집중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만들고 싶다. 그때부터 이 형님은 막 음악 장비를 하나둘씩 구한 다음 평소 좋아하던 고전 소울과 재즈 음반에서 샘플 따고 루프 만들고 거기에 다른 샘플을 얹어보는 식으로 음악 비스무리한 걸 만들기 시작하죠. 이후 대학 전공으로 디자인을 택하긴 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전공 과목 그 이상이었어요. 말수는 적고 소심한 대학생이었는데도 여러 음악 행사를 돌다가 모르는 음악이 나오면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서 이 노래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음악 씹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같은 집념은 한 음악 잡지에 준 세바란 필명으로 음악 산업에서 종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학 졸업을 앞둔 21살 누자베스는 커다란 결심을 내리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역 DJ들을 위한 작은 음반 가게들이 즐비한 동네에다가 본인 레코드샵을 차리고 본격적인 음악 활동에 나서기로 한 거예요. 그는 레코드샵을 운영하면서 음악 산업의 다양한 면을 두루 경험했고 98년부터 본격적으로 트랙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세바준을 뒤집은 이름 누자베스란 이름으로 음악계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런 서사를 갖춘 누자베스의 손을 거쳐 세상에 꺼내진 첫 작업물은 나스 형님의 월러브를 리믹스한 싱글이었어요. 물론 가수나 음반사의 허락을 받고 만든 건 아니었지만 이 형님은 일단 이걸 부틀렉 바이닐로 찍어내서 본인 가게의 나스 섹션에 슬쩍 섞어두고서는 사람들이 디깅하다 사가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사람들은 당대 최고였던 나스 진열대에 웬 듣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디깅하다가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게 훗날 최고의 프로듀서가 만든 첫 작업물일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A 2-day stay, you may say I needed time alone to relax my dome. No phone left and not at home. Tough luck when niggas are struck, families fucked up. Could've caught your man but didn't look when you bucked up. 이런 식으로 본인 가게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 바이닐들을 보물찾기 하는 것 마냥 진열대 이곳저곳에 심어놓은 누자베스는 지역 힙합 마니아들의 발길을 가게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 이 형님은 장사의 신이 됩니다. 자, 이제 돈도 꽤나 모았겠다. 이 형님은 가게를 차린 같은 해 무려 36트랙이 담긴 믹스테이프를 발표하는데 이게 당시 현지에서만 한정 수량으로 발매해서 지금은 진짜 구하기 힘든 그 레전드 레어템으로 남아있습니다. 암튼 이 첫 음반 발매를 계기로 누자베스는 자신의 레이블 하이드아웃 프로덕션을 설립해 프로듀서로서의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양한 래퍼들과 교류하며 To This Union, A Song Was Born, Lovesick 시리즈 등 다수의 콜라보 프로젝트들을 쏟아내줘 마치 음악엔 어떠한 장벽도 없단 걸 보여준 것처럼요. There ain't no happy endings, cause nothing really ends. When your life is over, another begins. Cause a beat, cause a melody makes me speak of L-O-V-E eloquently, so evidently.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래퍼들과 협업하며 두 번째 믹스테이프와 레이블 컴필 앨범 발표, 소속 아티스트 앨범 프로듀싱까지 작업한 누자베스는 마침내 2003년 기념비적인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죠. 본작은 말 그대로 몇 년 동안 착실히 다져온 내공 위에 세워진 작품으로서 자신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또렷하게 드러냈어요. 거칠고 둔탁한 드럼에선 골든에라 힙합의 진한 향수가 느껴졌고 60~70년대 소울과 재즈 거장들의 감성을 빌려낸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멜로디 라인은 이건 딱 봐도 누자베스 거다 싶을 정도로 확고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핵심에 있던 게 바로 샘플링이었고 누자베스의 음악은 샘플링이 중심이었지만 그 접근 방식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기술적으로 되게 복잡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이 형님 곡은 듣는 순간 왠지 묘하게 감정을 건드리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데에는 이 형님이 진짜 전설적인 디거였단 게 큽니다.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그 수많은 음반 속에서 감정선이 살아있는 소울이나 재즈 음반을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골라낸 샘플들로 기존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소리를 감각적으로 재별하며 본인 음악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했죠. 동시에 트렌드는 따라가지 않으려 했대요. 왜냐면 비트메이커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유행이나 특정 공식에 지나치게 얽매이다가 자기 음악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뚜렷한 신념 아래 자신과 비슷한 시선을 가진 래퍼들을 초대해 총 6곡을 맡기고 나머지 9트랙은 본인이 직접 이끌어가면서 앨범 전체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그 결과 이 앨범은 오늘날까지도 로파이와 재즈 힙합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남아있습니다. Up, staying blessing it. Yes, I am blessing it. You feed for life, oh, yes, we stay blessing it. Lady Brown with the long black hair, teasing me with the kiss and the stare. Slight touch and you're taking me there. Is the glass half full or half empty? It's based on your perspective, quite simply. 하지만 문제는 정작 발매 당시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었단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누자베스는 셀럽이었지만 메인스트림 씬에서의 누자베스는 아직 무명에 가까웠고 언론 노출, 인터뷰, 홍보 활동을 극도로 자제했기 때문에 팬들 외엔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앨범을 접한 소수의 음악 디거들과 DJ, 업계 관계자들이 이 앨범을 극찬하면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던 때쯤 그를 전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2004년에 방영한 애니메이션 사무라이 참프로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게 된 건데요.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사무라이
이야기와 힙합 음악이란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되며 당시로선 정말 신선하고도 실험적이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조합이 가능했던 건 연출을 맡은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의 힙합을 바라보는 예술적 접근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일본에선 튀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미덕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한 이 형님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요. 정말 얌전하고 겸손하기만 한 게 옳은 건가? 그래서 그는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캐릭터를 본인의 차기작에 녹여내고 싶어 했죠. 마치 마이크를 쥔 래퍼처럼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인물을요. 그렇게 와타나베 형님의 고심 끝에 탄생한 캐릭터가 마이크 대신 칼을 쥔 사무라이였습니다. 이제 캐릭터 설정도 마친 와타나베는 사운드 트랙에 참여할 프로듀서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누자베스의 비트를 듣자마자 이건 무조건 써야 한다 싶은 마음에 바로 연락 조지고 그를 중심으로 몇몇 프로듀서들을 한 팀으로 꾸려 본격적인 작업에 투입시키죠. 여기서 누자베스가 만든 비트들은 와타나베가 구상한 캐릭터와 스토리 설정에 딱이었어요. 일본 특유의 미니멀리즘 미학의 단순하지만 묵직한 붐백 사운드가 더해지면서 본토 힙합 씬에서도 접할 수 없는 정말 일본 힙합스러운 게 나왔으니까요. 이는 그가 오래도록 추구해왔던 아날로그 감성과 DIY 정신이 복잡하고 불안한 디지털 세대의 귓속으로 조용히 파고든 순간이라 볼 수 있었죠. 2010년대에 들어 유튜브에서 24시간 재생되는 로파이걸도 사실 누자베스와 사무라이 참프로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고요. EN을 계기로 누자베스의 음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여파로 1집이 역덕상하면서 음반 판매가 급증했어요. 대형 레코드샵들은 물량 확보하느라 난리가 났고 해외 레이블에서도 누자베스랑 작업하고 싶다며 하루에도 연락을 수십 통씩 쏟아 부었죠. 특히 일본에선 힙합이 남성 중심 장르로 여겨졌는데 누자베스의 따뜻한 감성 힙합에 반한 카와이한 여성들이 이 형님의 음악을 유독 많이 찾았고 또 해외 리스너들 중에선 그가 일본인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놀란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그렇게 정규 1집 발매로부터 2년, 사무라이 참프로가 방영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누자베스는 두 번째 정규 앨범 모달 소울을 선보입니다. Drifting away like a feather in air, letting my words take me away from the hurt and despair. So I'm funny how they make you put time to perspective. Out of sound, trapped in your life. 본작은 1집보다 한층 더 진화한 사운드로 음악성과 상업성 모두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운빨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 형님이 진짜 끊임없이 음악을 탐구하고 변화를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샘플링 위주의 작품만으론 커리어를 길게 끌고 가기 힘들단 걸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직접 피아노, 플룻, 트럼펫 같은 악기를 배우면서까지 자기 손으로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와 아울러 트랙 간의 부드러운 흐름과 정돈된 믹싱, 댄스 음악 요소가 가미된 베이스라인은 미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누자베스의 음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게 했죠. 이 과정에서 우야마 히로토와 패종 같은 음악적 동반자들의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 두 사람과 협업한 뒤로 누자베스의 음악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평이 정말 많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앨범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음에도 누자베스는 여전히 미디어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음악 활동에 몰두했어요. 모달 소울 발매 직후 내한 공연을 비롯한 여러 공연 일정을 소화하고 레이블 컴필 앨범과 다수의 싱글 그리고 정규 3집 작업에도 착수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발표한 곡들을 들어보면 이 형님은 전작들의 감성을 연장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던 게 느껴져요. 드럼의 거친 맛을 눌러주고 관악기의 비중을 높인 사운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아련한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결과 슬픔과 죄책감, 행복과 평온함 같은 모호한 양가 감정이 함께 밀려오는 묘한 바이브를 선사했죠. Your best now, turntable keep spinning. Love the way I perform, is why I stay winning. 그러던 2010년 2월 누자베스는 정말 갑작스레 세상을 떴습니다. 도쿄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죠. 사망 후 약 20일 뒤에 전해진 이 소식은 힙합씬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어요. 제이딜라의 사망 이후 또 다른 로파 힙합의 아버지가 숨졌다는 건 씬의 큰 비보이자 막대한 손실이었으니까요. 한편 이런 누자베스의 유산을 지키고 또 존중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뭉친 동료들은 누자베스가 생전에 미처 끝내지 못했던 미완성 프로젝트를 그 없이 완성시키기로 합니다. 물론 앨범의 주인공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해요. 그가 어떤 의도로 곡을 만들었는지 어떤 악기와 사운드의 질감을 내려 했는지를 그저 유추하면서 만들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누자베스를 위한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퍼즐 조각 맞추듯 한 땀 한 땀 작업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1년 12월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정규 앨범이 공개되죠. The black soundtrack to another night. It's the music of the rain and the city lights. If our future's right, then the present is an overcast, and we want it to be over fast. Let's shine. 스프릿
스피리추얼 스테이슨 앨범명 그대로 현실을 초월한 듯한 영적인 분위기를 내포한 앨범이었어요. 잔잔하게 이어지는 피아노 라인과 넓게 퍼지는 드럼, 그 위를 아름답게 감싸는 관악기 연주는 앨범 전체의 몽환적이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여기에 누자베스의 음악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여러 조력자들의 터치가 더해지며 누자베스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누자베스스러웠죠. 이처럼 누자베스가 마지막 앨범의 처음과 끝을 직접 장식하진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동료들의 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누자베스가 겉으론 조용했지만 음악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고 주변 동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Just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all the lessons you taught me. Thanks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make beautiful music with you. And you know, you'll always be missed, not just by me. You're gonna be missed by my family, my friends, and the world. So, one love. 그리고 이렇게 누자베스가 남긴 유산들만큼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들이 있죠. 바로 6.25 참전용사 분들이십니다. 최근 한 영상이 조용히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여기가 화장실.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부엌. 무너진 듯한 천장, 씻기조차 어려운 화장실,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90세가 넘은 6.25 참전용사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비를 막지 못하는 구멍난 천장, 시멘트 벽 돌려 간이 침대 하나, 이곳들 모두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던 참전용사들의 실제 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현실을 세상에 알린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군 장교 출신의 대표가 이끄는 인프레쉬. 론칭과 동시에 6.25 참전용사 후원을 시작한 이곳은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믿기 힘든 현실과 적나라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피부암으로 고통받으며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 기다리는 참전용사, 아픈 아내와 함께 고장난 가전제품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참전용사, 식사 한 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전국 곳곳의 참전용사들까지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이었죠.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을 마주한 인프레쉬는 망설이지 않았다 해요. 화장실 개선, 가전제품 교체, 전기세 지원, 식사 제공, 후원금 전달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감동의 여정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선 실명위기에 처한 참전용사에게 대규모 무료 안수술을 지원했고,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등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영웅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빚을 갚는 중입니다. 피로 지킨 나라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니까요. 그 목소리에 감동한 많은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고마움 가득한 메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화장실 목욕탕을 해줘가지고 고맙게 드린다. I consider the Republic of Korea my second home. እግዚአብሔር ይስጥልኝ ኑሩልን እንዳስተዋሳችሁ አስታዋሽ ያገኙ። 그리고 최근 인프레쉬는 또 다른 특별한 행보로 국내외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바로 태극기 키링. 하지만 단순한 키링이 아닙니다. 이 태극기는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하나하나 새겨졌던 서명 태극기를 정교하게 복원한 작품이죠. 빛에 따라 서명의 결이 보일 정도로 디테일하게 구현된 이 키링은 하나의 예술이자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키링의 수익 일부는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후원되며 구매자 이름으로 감사 메시지도 함께 전달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된 셈이죠. 이정훈, 나정열, 김경철, 이지원, 이처럼 평범한 이름들이 하나둘 태극기 키링을 통해 이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이름도 그 여정에 함께 새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예우를 잊지 않는 나라, 전 세계가 한국을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의 삶이 이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우리 모두의 손으로 바꿔나가길 바랍니다. 태극기 키링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모든 영웅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